공략주 알아보는 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IBK 투자은행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기업 보이시죠? 삼성 SDI가 GM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웁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GM과도 배터리 합작 투자에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현지 3대 완성차 업체 중에서 2곳과 동맹을 맺게 됐는데요. 수혜주로서는 삼진 L&D, 신흥 SEC, 그리고 상신 EDP 3기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상신 EDP는 삼성 SDI의 최대 고객사로 매출액이 동행할 것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가스켓을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수혜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삼진 L&D 9%대 상승했고요. 상진 EDP는 4.42%, 신흥 SEC는 0.97% 시간외에서 움직였습니다. SM의 인수전 속에서 하이브, SM의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시간외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큐브엔터 또한 카카오의 인수 기대감으로 장 마치고 올랐습니다. 참고로 큐브엔터는 중국의 한알령 해제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고요. 현재 중국인 멤버 우기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 계약 체결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6.62% 상승했고요. 큐브엔터는 4.9%, 거의 5% 가까이 시간 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시간의 종목에서 저희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흥 SEC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시간에서 좀 많이 부각되지 않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확실히 좀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금요일 시간에서 가장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것들은 특히 이 삼성 SDI와 이 GM과의 그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추진설인데 사실 제 기준에서도 상신 EDP가 훨씬 더 이제 탑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실히 주가에 대한 그 부담감이 적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의 SDI와 이제 GM과 이제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소식 예정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좀 소폭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특히 원래 GM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그 합작 공장이라든 조인트 벤처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고 앞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절을 했다라고 좀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절한 배경에는 미국에 대해서 추가 투자 증설이 좀 부담된다는 점, 그리고 또 국내 배터리사가 오히려 완성차 업체한테 협력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자면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파우치형이라든지 각형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원통형에 대한 플랫폼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 적응을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DI가 좀 선호초로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이 8일에 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사실 뭐 아직은 정확히 100% 확실하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DI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임은 이제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각형이라든지 원통형 관련해서 이 부품 CID와 그 캡 부분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삼성 SDI로 넘어가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사실 좀 각형 비중이 좀 많이 한 2대1 정도로 좀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많이 할인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서는 사실 SDI 매출이 90% 이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배터리 납품 구도에 있어서 좀 매출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이 실적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할인율을 받아왔었는데 사실 이러한 이슈가 같이 엮이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 할인율을
할인율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배터리 수요, 특히 원통형에 대해서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뭐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쪽으로 계속 늘리게 되면서 이 신흥 SEC의 원통형 부분도 좀 수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2,500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하겠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8일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한 하루 이틀간 좀 짧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 권유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로는 6만 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현대해상에 주목합니다. 장기보험의 이익 기여도 확대로 올해와 내년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구간에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외국인 그리고 증권가 역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일째 매수세 이어갑니다.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실적을 보인 아모레주에 대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판매 회복세에 따라서 호실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중국 여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베팅을 합니다. 외국인은 일주일째, 7일째 매수합니다. 두산은 6일째 매수세 이어갔고요. 그 아래 인바디, 사실 저번 주에도 언급이 되었었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의 매출이 이제는 국내를 앞질렀다는 게 이목을 끄네요. 가장 아래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 에코앤드림 4일째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저는 인바디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좀 수급적으로 계속 이 의료기기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에 이런 좀 종목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4분기 전년 분기 때 특히 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인바디 같은 경우는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이 미국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율로 따졌을 때는 한 76%를 기록을 했고 사실 또 인바디도 이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을 입었던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의료용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수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출 데이터도 어느 정도 이 2020년도 때 좀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에 대한 말이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신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다각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전문가용 쪽에서는 미들급이나 그 엔드급 라인에서 이제 그 인바디가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이 가정용에서도 이 스마트 기기와의 호환을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매출을 좀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디는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을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에는 특히 유럽 프리미어 리그 쪽과 그리고 미국의 해병대 대규모 납품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이 유럽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유럽의 미국의 해병대 이쪽으로 계속 대규모 납품을 한다는 건 사실 좀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메리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기술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뜨고 있는 원격 의료 시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앞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에 대해서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뭐 비만 관리라든지 이런 니즈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을 경우 이 인바디는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는 뭐 거의 병원이라든지 어떤 신체 검사 이쪽에서만 대부분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하지만 해외 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피트니스 센터 이런 그 스포츠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쓰이는 걸 봤을 때 아직도 많이 시장 확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뭐 의료기기 시장, 의료기기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아직 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료기기 업체들이 뭐 20배, 30배를 받는 것에 비하면 아직 인바디는 아직도 조금 밸류에이션의 상승이 좀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시장이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인바디 선택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27,000원,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이어서는 기관 수급도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패노션 보죠. 중국 경기와 밀접한 벌크 선사들은 수혜를 누리는 반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는 컨테이너 선사들은 여전히 암울하죠. 이처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해운 운임이 반등하는 가운데서 해운사 간 주가에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크선 운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패노션 등 주요 벌크 선사들의 주가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4일째 매수합니다. 금호석유는 중국 경기 부양과 전반적인 수요 개선 기대감이 상승 동력으로 제시가 됩니다. 기관은 13일째 매수세 이어갑니다. 금호석유의 제품별 중국 매출 비중은 합성 고무가 18%, 합성 수지가 무려 30% 넘는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림텍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포트폴리오의 영역을 넓혀가자 9일째 기관이 매수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이 두 기업은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죠. 더글로리2 한동안 재료가 부족했던 업종 전반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글로벌 파트 2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주가 모멘텀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기관의 탑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의료기기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삼성의 그 갤럭시향 매출이 많았던 기업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용 인쇄 기판을 계속적으로 매출하면서 이 갤럭시의 매출과 좀 주가가 같이 연동이 되는 효과가 많았던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드림텍은 사실 의료기기 업체로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첫 번째 진출로서는 이 스마트워치향 심박수 측정기 쪽으로 먼저 진출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휴대용 초음파 기기라든지 아니면 또 모션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뭐 특히 의료용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심박수 측정기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그 산소 포화도라든지 아니면 심박수라든지 이런 생체 데이터들을 사실 이 의료 업체 병원들로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센서라는 것이 사실 이 환자가 뭐 산책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컨트롤하기 상당히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니즈가 있어 오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원격 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이런 기기들이 계속 도입하게 되면은 사실 의사가 뭐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드림텍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 그 안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모펀드는 이 돌아온 서정진 회장 소식에 셀트리온을 담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가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있고요. GM과 손잡은 삼성 SDI 배터리 합작 공장의 시너지가 기대되면서 매수합니다. 그 아래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에코프로 BM 사모펀드의 관심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무려 14%나 올랐는데 특히 올해는 BMW, 포드 그리고 현대차 등 전방 이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 여기에다가 양극재 캐파 증설 효과가 더해지면서 높은 외형 성장이 예상됩니다. 가장 아래 이녹스 있는데요. 자회사가 갖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으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사모펀드 내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녹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녹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 보고 있고, 사실 이 OLED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 자체는 사실 2차 전지 향이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회사의 TR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TRS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하이니켈 쪽으로 간다 한들 이 사실 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실리콘 음극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의 사실 유일한 단점은 이 부피 팽창으로 인해서 배터리의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발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파우더의 미세화가 핵심인데, 사실 이 파우더의 미세화를 잘하는 기업은 이 자회사의 TRS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가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어 왔던 그 생산량보다 2배 이상의 생산량을 내기 위해서 증설을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실리콘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사실 실사용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면 포르쉐의 그 타이칸이라는 기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실리콘 음극재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녹스의 자회사 TRS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녹스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담으로는 자회사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사업 진출 소식이라든지 이런 그룹사 내부적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관련 이제 업종으로 뭔가 다각화하면서 이런 부분으로서의 모멘텀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안에서는 이녹스가 픽되었고요.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2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략주 알아보는 뷰티풀 굿모닝 시간 IBK 투자은행 김용민 선임주임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